운동 전용 신경회로. 그럼 이제 전용 신경의 개념은 잡혔단 말이야. 네. 운동 전용 신경회로를 한번 보자고. 자, 운동 기술이나 동작 또는 어떤 체력 또는 어떤 그런 운동 그 과정들, 수행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럼 중추신경계에 이러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넣는 것을 전용신경회로라고 한다면 말초신경계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중추신경에서 내려가는 전용신경회로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걸 수행할 수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고, 신체 각 부분들이 전부 다 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그런 것이 반복 훈련이다 이 말이 학습이고. 그렇다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는 봐보자고. 운동 기술이나 동작이나 어떤 수행 과정들을 중추신경의 전용신경회로가 구축됐다고 한다면 그 구축된 전용신경회로에 의해서 운동 수행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 수행이 일어나는 것은 말초신경에서 어떤 근육의 기능, 네. 또 신체 각 부위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잘 보자고. 우리 중추신경계의 전용신경회로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으면 그러한 수행이 잘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그러한 수행이 반복된다면 그 반복된 근육의 발달이나 신체 협업, 그런 말초신경의 발달들이 결국은 또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야? 중추신경계의 전용신경회로를 더 강화시키겠지. 더 강화된 이 전용신경회로에 의해서 말초신경의 어떤 근육의 기능이나 신체 협업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신상관성에 의한 상호작용, 또 다른 말로 상보성이라고 그래요. 상보성이란 말은 서로가 서로를 뭐한다? 돕는다. 결국 우리 전용신경회로가 우리의 신체 기능을 도와주고, 신체 기능의 반복적인 훈련이 또 우리의 전용신경회로를 더 굵게 강화시켜준다. 그럼 이 두 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리할 뿐이지, 구분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네. 다르게 말한다면 어느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하나는 함께 바뀔 수밖에 없다. 하나가 바뀌어서 이 하나가 바뀌었다면 이 바뀐 이 하나가 또 처음에 변화를 줬던 그거를 변화시키니까 이건 계속 순환된다. 중요한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 스윙을 보자고. 네. 골프 스윙을 하는데 처음 배울 때 이 골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야 될 거잖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 골프에 대한 계속 어떻게 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계속 반복시켜 주잖아. 그건 뭐냐면 뇌에다가 뭐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야.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골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실제적으로 몸에서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반복 훈련을 함께 시키니까 우리 뇌에 구축돼가는 전용신경회로가 신체 어떤 기능을 도와주고, 신체에는 또 기능들이 반복되면서 다시 골프와 관련된 전용신경회로를, 스윙과 관련된 회로를 더 굵게 만들어져 간다. 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누가 중요한 거야? 코치. 코치가 중요하다.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이 전용신경회로를 개념을 이해하면 정말 운동 전용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일부 스포츠 어떤 이런 팀들이나 어떤 이런 그룹에 가보면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전용신경회로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처음에 배울 때 어떠한 뇌의 회로를 만들어주고, 어떠한 체력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동작을 잡아주고, 어떠한 기술을 계속 반복시켜주는가가 너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 운동 배우는 그 단계에 어떤 코치가 들어가야 돼요. 능력 있는 코치가 들어가야 되고 진짜 전문가가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물론 취미로 하는 거는 관계없어. 근데 프로나 어떤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코치가 붙어줘요. 그래야만 이 전용 신경회로 개념을 이해해보면 잘못된 자세와 기술과 어떤 멘탈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버리면 선수를 망가뜨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자원은 이미 선수가 갖고 있는데 코치가 잘못 만나지면 그러한 선수가 그냥 평범한 선수나 취미반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운동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결국은 우리가 반복할 때 정확한 제대로 된 전문적인 그러한 코칭이 들어가야 된다. 운동학습 초기에는 주로 어떤 신체 부위가 많이 관여를 할까? 손과 팔이 주로 많이 쓰이지. 왜 그럴까? 이 손과 팔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 가장 많이 쓰지. 네. 근데 이 손과 팔이 가장 많이 쓰이고 요 외에 이것과 관련된 전용신경을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손과 팔이 가장 많이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반복 하다 보면 이제 손과 팔로만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게 아니거든. 스윙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이 신체 각 부위가 전체성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걸 협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 협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을 때 완벽한 스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안이라는 걸 공부해 보면 알지만 내가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 신체 협업을 방해해 버리거든. 왜? 특정한 어느 부위를 나도 모르게 긴장시키거나 지나치게 각성시켜서 경직시켜버려. 경직시켰다는 것은 그 부분에 뭐가 깨져버린 거야? 협업이 깨져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어도 스윙을 잘할 걸로 착각하지만 본인이 엄지발가락 하나를 잘라봐봐. 몸 중심이 잡히는 거야. 안 잡힌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모든 신체가 완벽하게 협업이 됐을 때 가장 정확한 그런 기술을 구사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운동학습 초기에는 손과 팔이 주로 작용을 많이 하지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몸 전체가 뭐 허리든지 또 어떤 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협업이 완벽하게 됐을 때만이 이제 그 스윙이 완벽해진다. 그러면 전체 협업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반복됐을 때 우리 뇌에 뭐가 구축된다? 전용신경회로가 구축된다. 그럼 전용신경회로가 구축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굳이 생각하지 않고도 신체 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신체 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스윙이 다시 전용신경회를 구축하고 이것도 결국은 순환된다.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용신경회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제 한 번 더 잡았어. 네. 전용신경회로가 참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잡아도 이제 지도할 때 보이는 게 다르다면 그전에는 그냥 눈앞에 어떤 드러나 있는 것만 보였는데 이 전용신경회로 개념이 딱 잡히면 이 체력이나 기술이나 동작이나 수행 절차나 어떤 멘탈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